반갑습니다. 오늘 7주차 수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가 달자로는 이제 10월 16일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 진행을 첫 1교시에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 출제한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2교시와 3교시에는 지난주에 잠깐 지난주 수업을 진행했던 프로그램 사례관리 실천 과정 중에서 저희가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실행 및 계획 단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던 거에 나머지 부분들, 실행 및 점검, 평가 및 종결에 대해서 나머지 2교시와 3교시의 공부를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때문에도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또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시험 문제는 교재에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오프라인 수업도 아닌 상황이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좀 굉장히 나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시험 문제는 오픈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 관리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현장에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또 아니면 시험 과목에서라도 좀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공부하고 그런 개념들을 좀 정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달달 외워서 쓴다기보다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걸 달달달 외운다는 것보다는 그걸 좀 이해하고 그런 방향성이나 논리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수업이 진행되면서도 물론 공부를 계속 하셨겠지만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이 막 뒤죽박죽 섞이기도 하고, 또 어느 게 어느 건지 과목은 그런 들은 것 같은데 이제 막상 질문이나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뭘 묻는 거지, 아니면 정답은 어떤 거지 막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라고 제 경험으로 미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정독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의 답을 찾아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공부하고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중간고사 시험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북으로 진행을 하는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1교시에는 그 시험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2교시에 지난주에 진행했던 사례관리 실천 과정 중에서의 초기 과정, 사정 과정, 개입 과정, 개입 계획을 세우는 단계까지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나머지 실행 또는 개입 및 점검 단계, 그 다음에 평가 및 종결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시험 문제를 제출을 가지고 보고 난 후에는 2교시와 3교시는 교과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오프라인이셨으면 시험만 보고 편하게 좀 계셨다가 이제 수업을 마무리 하실 텐데,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수업은 또 수업을 탑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1교시에는 시험 문제를 좀 각자 풀어보시고 2교시와 3교시에는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질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과목은 사례관리의 실무 과목이고요. 전공심화 1학년 선생님들, 그 다음에 제 이름 이제 시험 답안지에도 꼭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 1차는 10월 16일 날 토요일 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주관식 문제를 낼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괄호 치우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교재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같이 읽어보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들을 고민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정답을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들 평가해서 성적으로 다 입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곧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세 문제를 40점 만점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1번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례관리가 널리 시행되고 있다. 사례관리는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분야, 또 자활 분야, 사회복지관 등의 땡땡 사례관리와 또 시, 군, 구 및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땡땡 사례관리로 구분된다. 예.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이제 그 괄호 부분들을 좀 채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여기 땡땡 사례관리와 땡땡 사례관리 두 문제, 즉 1번에는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무슨 사례관리, 무슨 사례관리. 그래서 사례관리의 큰 틀에서의 그림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구별하는,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계신가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사례관리의 정의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사례관리는 만성적이고 땡땡적인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 가족이 중요하죠. 클라이언트 그 가족의 땡땡 및 땡땡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공식 및 비공식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 또 효과적, 또 효율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땡땡땡한 땡땡땡적인 실천 방법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겠죠. 예. 사례관리를 공부를 하면서 사례관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그 가족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어떤 실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의 어떤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출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례관리가 실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체계의 핵심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자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운영체계의 핵심 요소로서는 1번 하나, 2번 어떤 것 하나, 3번 어떤 것 하나, 4번 네 번째가 사례관리 과정. 그래서 사례관리 운영체계는 하나, 둘, 셋 더하기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는 사례관리의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사례관리 운영체계다라고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정리를 하시면 답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부분들을 한번 마음속에 잘 되새겨보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참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아까는 이제 괄호 채우기였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출제되는 문제의 개념과 또 여러분들의 생각들, 느낀 점들을 자세히 서술하시면 됩니다. 총 6문제 중에서 6문제를 각 10점씩, 총 6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차질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중요시 여기는 어떤 시험에 있어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 하나는 어떤 시험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냈을 때 교재에 있는 어떤 정답들만 쭉 써서 제출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교재를 베낀 것일 뿐이고요. 과연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나 어떤 사례 관리에 대한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문제로 출제된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연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은 평가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인데요. 사회복지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 실천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적용이 되고 있다. 사례관리 또한
네, 사회복지 실천 가치와 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례관리자가 추구하여야 할 사례관리의 가치와 윤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가치와 윤리에 관한 부분들에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문제는 사례관리의 주요한 등장 배경과 발달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시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등장 배경은 뭐 탈시설화, 뭐 정상화, 그다음에 뭐 그 지역사회 보호 개념, 뭐 이런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그동안에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사회적인 도움의 필요가 있으셨던 뭐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 분리해서 아니면 뭐 별도의 관리를 했던 어떤 시설 관리했던 부분들에서 왜 이제 지역사회 보호 개념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발달 과정들을 좀 간단하게 적으시고 설명하는 어떤 그런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회복지 주요 실천 모델인 개별사회 사업과 사례관리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이나 발달 과정 전에 주로 했던 어떤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다 개별사회 사업이었었죠. 근데 이제 사례 관리로 변화되고 발달되어서 나오게 되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과는 어떤 공통점과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셔서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가 이제 사례 관리의 주요 이론적인 근거인 강점 관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강점 10가지를 상세히 서술하시오입니다. 이제 과연 사례관리자들이 이제 뭐 대개의 경우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 그 가족들, 즉 본인이 아닌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한 어떤 평가와 어떤 그 지역사회 자원들을 그분들의 욕구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해오시다 보니까 과연 나는 어떤 그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나는 어떤 일들을 잘 해내는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나의 인생이 타인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타인을 위해서,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러시죠. 집에서 늘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 준비하시고 집안 관리하시고 경제생활 관리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정작 본인을 위한 돈을 쓴다거나 어떤 본인을 위한 투자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게 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시게 되죠. 그래서 늘 중심이 가족들 아니면 우리 가족들과를 포함한 타인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돼서 저는 때때로 그런 말씀들 많이 드려요. 저희가 상담소에서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라는 거죠. 본인이 건강하셔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건강하시고 환한 모습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나실 수 있어야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들도 편안하게 와서 라포 형성도 긍정적인 어떤 라포 형성도 되고 그러한 신뢰와 건강한 관계 위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그 결과들이 그 목표의 달성의 효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사례 관리를 공부를 하시면서 또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오랜 시간 해오시면서 이제 정작 오늘 본인의 강점 10가지를 좀 기술을 하시면서 본인은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또 나는 어떠한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본인을 좀 스스로 돌아보는 꼭 10가지 이상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20가지가 되시면 20가지 쓰셔도 좋고요. 본인의 강점 10가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문제요. 사례관리 실천 과정의 초기 과정에서 주요 과업인 사례관리 대상자의 사례 발견을 위한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함께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9번째 문제인데요. 사례관리에서 직접적 서비스의 중요한 특징이 기관 혹은 서비스 중심의 사정이 아니라 바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클라이언트의 욕구 중심 사정이란 말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클라이언트 욕구 중심 사정이란 말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본인의 생각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학기 동안 공부했던 7주 동안 6주차까지 공부했던 과정들, 그 사례관리에서의 실천 과정, 전반적인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함께 평가해보고 이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어서 공부하시게 될 실제 사례관리 실제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그 정리되어 있는 사례관리를 평가하고 그 사례관리의 어떤 진행 방향이나 방향성,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했던 어떤 목적이나 효과들이 제대로 설정이 되었고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론이 뭐다라고 뭐 이렇게 외워서 쓰는 거는 필요 없지만 이러한 사례 관리에서의 뭐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를 위한 사례 관리에서 방향성은 어떻게 가는지, 그다음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지역 사회의 특성이나 어떤 인구 구조는 어떤지, 가구 구조는 어떤지, 또 이러한 가구 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들, 아니면 지향점들은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좀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들을 같이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딸딸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그 많은 사례들, 그 많은 공부했던 어떤 이론 개념, 이론이나 뭐 학문적인 어떤 그 가치들을 다 외우실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면 뭐 물론 외워서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담는 것.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공부는 3H. 첫 번째, 헤드로, 머리로 하는 공부. 그 다음에 두 번째, heart, 가슴으로 하는 공부. 감정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이론적인, 머리로 달달 외워서 이론적으로 해박한 공부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신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관계라든가 뭐 경제 개념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외워야 될 부분들이 처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신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학에 오셔서는 가슴으로 감정적으로 좀 충만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온, 아니 우리가 늘상 일상에서 만나는 타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진 감정에 공감하고 또 그분을 위한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배려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들을 그래서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은 바로 이 가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가슴으로 좀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론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머리가 아닌 여기다가 이렇게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아니면 우리가 가족들을 집에 돌아가셔서 피곤한 일상에 지쳐갖고 집에 이제 쉬려 들어갔을 때 만났던 가족들, 뭐 바깥 분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힘든 일 있어서 엄마한테 짜증을 부려도 엄마가 야 임마 그게 아니야가 아니라 네가 밖에서 힘들었나 보구나. 엄마도 힘들지만 우리 그러면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아니면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저 녀석이 오늘 바깥에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집이라고 이제 편안하게 한 곳에 오니까 마음이 좀 풀어져서 이런 하소연들을 하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한 공감, 배려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들, 마음의 여유들을 좀 가지시고 이제 다음 주에서부터 진행되는 실제 사례 관리의 사례에 대해서 실제 함께 공감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례 관리의 어떤 실천 진행 과정들을 공부해 봄으로써 경험해 봄으로써 우리가 일상에서 또는 실천 현장에서 조금 더 훌륭한 사례 관리자의 사회복지사 또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들을 좀 키워 나가시기를 좀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과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설명을 좀 드렸고요.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16일 날, 네, 17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중간고사 답안지는 늦어도 10월 17일까지, 네, 10월 17일까지, 일요일 날까지 다 저한테 이메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다 아시죠? 예, 그쪽으로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시고 좀 필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되니까요. 제가 카톡이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 미리 사전에 공지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 내가 아직 참 중간고사 답안지를 작성해서 아직 보내지 않았구나 생각이 드시면 바로 수업이 끝나면 바로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10월 17일까지 10월 17일 일과 시간 안에 저한테 개인 메일로 반드시 꼭 좀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중간고사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수업을 마치고요. 2교시 다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